국금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도치 이론적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건절, 양보절 도치, 요새 핫하게 뜨는 도치입니다. 가정법 문장에서 if절에서 조건절에서 if를 생략하면 주어동사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 if 빼서 도치 일어난다, 이거 왜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영어의 경제성 추구 원칙에 따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if가 없어지죠? if를 없앨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의문문 도치 형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가 돈이 많다면 그는 미국에 갈 수 있을 텐데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이때 if를 생략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왜 큰일 나는가? 절과 절이 콤마에 의해서만 연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f가 생략됐다라는 의미로 주어 비동사는 비동사 주어 어순으로 도치가 되어야 된다. 어렵지 않죠?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보시면 아까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있네요. 선생님 한번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십시다. 내가 만일 그녀의 주소를 안다면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쓸 텐데, write 다음에 특정한 목적어가 없으면 이거는 편지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new라는 이 일반 동사 과거형이 있죠. 그러면 if를 생략시켰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렇습니다. 두더지 써야 되죠. 당연하죠. 일반 동사를 도치시킨다 할 때는 두더지를 쓰고 did I know her address.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세요. Did I know her address?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she could speak English, she죠? would get the job. 만일 그녀가 영어를 할 줄 안다면 그 잡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직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가정법 과거 역시 문형입니다. if 생략됐다고 칩시다. 보이십니까? 조동사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도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Could she speak English? She would get the job.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동사 또 조동사까지 해봤는데요. 자, 얘는 또 얘하고 또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f I had a gun, I would have. 아주 무서운 예문 나왔죠? 내가 만일 총이 있었다면 그놈을 죽였을 텐데. 살벌하지만 이런 예문이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have 동사 다음에 pp 나오면 이것은 조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조동사죠. 그러면 아주 희한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지. 주어 조동사니까 had I had a gun, I would have killed him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coul드는 우리가 내용조동사에 들어가고요. had는 그렇습니다. 기능조동사입니다. 같은 조동사죠. 조동사는 같은 조동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can이나 could나 may는 뒤에 이제 원형이 와서 내용을 돕죠. can이 오면 can 원형 할 수 있다. 또 may 원형 해도 좋다, 할지도 모른다. 또 will 원형 뭐 할 것이다. 이런 내용적 도움을 주는 내용조동사고, pp가 와서 이 완료 시제로 바꿔주는 기능조동사이지만
얘도 조동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조동사가 내용 조동사건 기능 조동사건 간에 자, if가 생략되면은 주어 조동사 어순은 조동사 주어 어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헤드 PPG 헤드 조동사죠. 헤드를 헤드 I로 뒤집습니다. C 코드에서 코드 조동사죠. C 코드를 코드 C로 뒤집습니다. 똑같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썼으면 또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If I had a house 요새 참 이게 왜 안 써지죠? 요새 참 이 집 한 채 사기가 힘들죠? 내가 만일 집이 있다면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텐데 자, 집이 없어서 그녀와 결혼 못합니다. 자, if 지워졌죠? 헤드 다음에 이 차이가 있죠. 얘는 PP 왔는데 명사 왔죠. 그럼 이때 헤드는 조동사 헤드이기 때문에 주어 조동사를 뒤집었습니다만 헤드 다음에 명사 왔다. 이것은 일반 동사죠. 그렇다면은 이 헤드 아이어 이거를 헤드 아이어 하우스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일반 동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Did I have a house로 바꾸셔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이 도치 이론입니다. if 절에서 if가 생략되어질 때 뒤에 주어 동사 어순은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바대로 의문문 도치 어순의 형태를 갖는다. 딱 결론 내렸습니다. 아주 명확한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양보 부사절 도치로 들어갑니다. 스님이 지금 이 전체 문제를 보면은 이러려고 뭐냐면은 이거 보고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 풀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 문제도 안 풀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아직 안 배운 부분까지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죠. 이 도치하고 가정법 그리고 이제 비교 이런 것을 중요한 것들 이론을 먼저 싹 다루고요. 이후에 문제를 기출 문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다 이걸 1, 2, 3, 4번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비교해서 배울 거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게 상당히 이게 좀 안 좋거든요. 근데 관계사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관계사는 주로 문제가 관계사 쪽에만 이게 집중이 돼 가지고 출제되어지죠. 근데 지금 이 도치부터는 다른 선택지 유형에 우리가 배우지 않은 이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없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요한 이론을 먼저 싹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같이 또 풀어보는 뜻깊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방금 내가 if절 했는데 가정법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양보부사절, 이유부사절 도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가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주요 포인트를 또 잡겠다 이 말입니다. 훨씬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양보부사절 및 이유부사절에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 명사, 과거분사는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이건 7금용이고요. 우리 양보부사절 이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이론을 우리가 정의 내릴 때는 경우의 수까지 같이 넣어서 적용하는 것이 이게 또 참된 학습자의 어떤 자세다. 그래서 이유부사절까지 넣었으나 우리는 양보부사절 도치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이게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Though he was a teacher, he could not solve the problem입니다. 비록 그는 선생님이었지만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자, 선생님이다. 그런데 그 문제 풀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양보의 부사절.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더우도 있고 올도도 있고 뭐 even if도 있고 even though도 있고 많죠. 그러나 특히 이제 우리가 though, although에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도우 이 자리에 올도우를 넣어서 틀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도우 대신에 올도우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옛날에는 또 도우 올도우가 용법상 차이가 있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없다는 얘기지. 이것이 양보도치가 됐을 때는 절대 올도우가 올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다. 지금 teacher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이었는데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었다. 그러면 이게 강조가 돼서 앞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강조도 차려고. 근데 여기에서 아주 특이한 어떤 여러분 그 형태 특이점을 발견했죠. 어떤 특이점? teacher. 당연히 보통 명사기 때문에 어가 있어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도치해낸 상태에서는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요합니다. 보세요. 명사가 앞으로 도치될 경우 보통 명사를 할지라도 양보 부사절 도치에서는 관사가 없는 무관사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따 한번 다시 볼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양보 부사절에서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도치됐을 때, 자, 접속사 도우는 as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도우를 써도 틀린 건 아니다. teacher, though he was. 이것도 옳다. 당연히 옳다. 그러나 as로 바꾸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지금 as는 do우다. do우 올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올도우는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도우는 양보 부사절 도치에서는 올 수 없는, 쓸 수 없는 양보 부사절 접속사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as 맞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도치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도치가 일어나지 않죠? 자, 접속사 뒤, as 뒤에서 he was 정치호선. 그렇지만 이것도 도치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이놈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보호 자체가 앞으로 간 그 자체가 이건 도치 구문이다. 그러면은 한번 비스듬리한 걸로 한번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또 우리는 이제 출제 순위를 듣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 영어 실력이 좀 뒷받침이 되는 학생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양보 부사절 도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분사구문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해보는 뜻깊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똑같죠? 도우. 비록 그는 brave, 용감했지만은 그는 쥐를 무서워했다. 이 쥐 무서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스님 자취하고 있는데 옆에 신혼부부가 새벽에 둘 다 내 방을 두드립니다. 그 뭔 일인가 싶어다가 봤더니 그 남편이 방에 쥐가 들어왔는데 그걸 무섭다고 부부가 한참 자고 있는데 내일 수업이 있는데 쥐 잡아달라 그래서 그 새벽에 스님이 빗자루 가지고 신혼부부방 가서 쥐새끼하고 대혈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잘못 내리쳐서 머리를 쳐갖고 피가. 나는 쥐를 이렇게 들고 나왔고 뒤처리는 두 분이 하시오. 근데 그것도 못 닦더라고. 결국은 스님이 키친타월로다가
그 다음날 뭐더라? 감자 무슨 이상한 요리 좋습니다. 고맙다고. 무슨 감자 잘 먹지도 않는데. 그 대신 그건 맛있더라. 그 어디 레스토랑 가면은 감자 크게 찐 거. 그건 좋아해요. 요리도 잘 못합디다. 남자는 쥐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 그는 용감했지만 쥐를 무서워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강조. 이제 보이시나요? as 대신에 뭐가 올 수 있다? 더는 올 수 있다. 올도 올 수 있다? 없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떨까요? 이거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스님,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왜? 그리고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느냐? 이거는요, 보어를 강조하면서 양보 부사절 도치, 그래서 접속사 as도 주어 동사를 깐 문장이고요. 이거는요, 이거를 분사 구문화 시킨 것이죠. 분사 구문이다라는 것은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로 바꾼 것. 그러나 비동사는 정보 가치가 없기 때문에 being, having been 얘네들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거는 도우가 생략됐고요. 자,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 즉 종속절의 주어 같은 게 생략됐고요. 시제가 과거, 시제 같죠? 그러면은 being, having been 중에서 being이 오고요. being brave, he was brave e서 being이나 having been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being brave가 뭐가 된 거예요? brave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구문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죠? 뭐뭐 했지만 이거였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알아? 여기에 나와 있는 용감한이라는 형용사 정보와 뒤에 있는 절의 내용 정보를 문맥화해 보니 이것은 양보부사절 분사구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구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죠? 이걸 공부하고 나니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것 다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거? 이겁니다. teacher as he was도 되지만 이거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도우 생략, 같으니까 생략, 시제 과거, 시제 과거니까 being a teacher에서 being a teacher he could not solve a problem인데 being having been 생략될 수 있죠? 그러면은 a teacher he could not solve the problem 역시 가능한 문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a teacher를 앞으로 보낸 양보 부사절 도치고요. 이때 보통 명사지만 무관사 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를 빼면 안 되겠죠. Though he was a teacher에서 접속사 생략, 주 뭐 같으니까 생략, being a teacher에서 이것도 맞고요. being a teacher도 맞고요. being을 생략시킨 상태라면
a teacher도 맞다 이겁니다. 알겠죠? 물론 참고적으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do 역시 또 분사 구문에서는 생략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do a teacher 이것도 맞죠. do a teacher도 맞고 do being a teacher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조금 좀 있는 분들은 이거를 다 커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도 잘합니다. 역시 이 분사 구문 역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주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스미또 제대로 가르쳐요. 그러니 지금 이것이 이해 안 간다 하더라도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 포기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선생님을 그때 고강의 할 때까지는 또 이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치를 이제 마무리 좀 하는 차원에서 뻔한 거죠. 도 he's rich죠. 미쳤습니다. 이거는 분사구문 아니죠. 도가 이제 리치가 강조돼서 도가 as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 주어 동사 우선. 그리고 요것도 가능하다. rich, he is not happy. 이것은 분사 구문이다. being rich에서 being이 생략된 구문이다. 네. 역시 과거 분사 역시 도치될 수 있습니다. startled 논란이 앞으로 나가면서 도가 as로 바뀌면서 she was 이것도 아주 자주 보게 되는 양보부사절 도치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별거 있나요? 똑같죠. 이유부사절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독해할 때 이런 게 나올 때 경우의 수란 얘기지 문법 문제화는 되지 않으니 그냥 참고 잘 두시는데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녀는 not equal to task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네? 이런 상황에서 weak가 강조되려고 나왔고요. because as로 바꿨었고요. she's 딱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분사구문 만들 수 있겠죠. 생략되고요. she가 생략되고요. being weak 가능하고요. 그냥 weak만 내도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 왜 목소리 그렇게 내세요? 한번 해보니까 재밌어. 여러분들도 다이나믹 하지 않아요? 다이나믹 강의. 자, 양태부사절이라는 거 절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린 as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as는 아주 다양하게 쓰이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as가 무슨 부사절? 양태부사절을 이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양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뭐뭐처럼 뭐뭐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양태부사절 한번 써봐 드리면요. do 해라. in Rome. Rome이라는 것은 로마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do in Rome as the Romans do. 로먼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을 말합니다. 보시면은 do 해라. 로마에서는 처럼대로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라. 이것을 우리 국어 선생님 강연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을지 모릅니다만은 한자 성어로 입향순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 풍속을 순 따라라 이 말이죠. 입향순속.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자 성어 이게 스터디 같은 거 할 때 이런 그 한자 여러분들 이상한 스터디 하는데 스터디를 할 때 쓰면 이제 이것도 중요한 이 여러분들 이게 팁을 드릴게요. 이 스터디를 할 때는 해서 능률이 오르는 같이 해서 이 그 효과가 좋은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스터디가 있고요. 쓸데없는 스터디가 있는데요. 영어는 영어 단어, 영어 수고 좋습니다. 그거는 암만 머리가 빠가살이라도 자기 노력, 능력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충분히 그 구성원들을 쫓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단어 제일 잘 외우는 사람한테는 뭐 커피 한 잔, 뭐 못 외우는 사람은 커피값 대기는 좋아요.
근데 영어 같은 거 할 때 어떤 애들은 문법 스터디 한다?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좋아.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솔직히 시간 낭비야. 그 문법 스터디가 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문법을 좀 잘한다 하더라도 선생님같이 전문가한테 배워야지 어중간한 문법 잘하는 애는 서로 틀린 것을 공유를 하더라고. 근데 단어는 그런 게 없잖아, 그지? 근데 절대 어떤 문법이나 구문 스터디, 뭐 또 독해 구문 스터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순수하게 선생님 도움 받아가면서 선생님하고 하는 거예요. 단어 스터디, 수거 스터디 이게 좋아. 국어 이런 거 좋아. 한자나 한자 성어 이런 거는 좋아. 그런데 뭐 국어도 무슨 현대문학 무슨 뭐 공부하더라 학생. 그 옛날 고문법 같은 거를 그냥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가 시간 뺏기는 거야. 그래서 스터디 할 때 여러 가지 게 있어요. 규칙이. 그 스터디 할 때 절대 반말하면 안 됩니다. 반말하는 순간, 말을 놓는 순간 침묵이 형성이 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 들어. 남자놈들 중에는 여자 꼬시려고 스터디 하는 애들 많아. 특히 토익 같은 거 하는 애들 중에. 나쁜 놈의 새끼들 많다. 이거 듣는 분들 잘 들어. 특히 여학생들은 공부할 때 이 남자의 그런 애들을 이거 철저히 차단해야 돼. 세상에 딱 믿을 남자는 딱 두 사람이야. 여러분 아빠, 그 이재훈 선생님. 이 둘을 빼놓고는 다 늑대라고 생각하면 돼. 아이삼? 이평순서 한자로 써달라고? 영어 선생님인데 한자로 당연히 쓰지. 시간이 없잖아. 시간 그래 내가 이게 가리봉체라고 유명한 중국 서체야. 응?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는 게 나. 이평순속. 그래서 양태 접속사라는 것. 그러니까 as가 엄청나게 많은 부사절을 이끌죠. 그래서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요. as는 이처럼 대로의 양태 접속사로 쓰이는 유일한 양태의 내용을 갖는 유일한 접속사가 as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던 양보 부사절에서 도치가 될 때 도우 대신에 또 들어가는 대표적인 또 도치가 됐을 때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또 양보 접속사로 쓰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민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이유 접속사 있죠. 때문에. 그래서 이 as는 이유 접속사로도 쓰이고요. 또 시간 접속사로도 쓰이죠. 뭐뭐 할 때 when 대신에 또 쓰일 수 있는 게 as고요. 뭐뭐 할 때 또 시간의 추이 경과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해가 바뀌어가면서 또 뭐 이런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시간의 추이 경과라고 하는데 시간의 추이 경과 접속사도 as죠. as는 또 유사관계 대명사로도 배웠죠. 또 as는 전치사로서 뭐뭐로서 자격의 또 전치사로 또 as죠. 비교 나중에 배우는데 뒤에 as, a, as, b 원급 비교 구문에서 앞에 as는 또 부사로 쓰이는 as죠. as 하나만 가지고도 1박 2일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해드리는 것만큼만 정확하게 받아들이시면 공무원 시험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as가 이끄는 양태부사절에서도 도치가 가능하다. 처럼 그녀는 매우 아름답다. 그녀의 엄마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도 돼요. 도치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도치를 아까 차이가 있지. 뭐냐면은 이 양태부사절과 아까 했던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is he가 되면 안 돼. 알겠어요? 양보부사절에서는 도치가 즉 as 이하에서는 절대 도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양태부사절에서는 이렇게 주어, 동사, 정치로 쓸 수 있고요. 뭐처럼 이렇게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건 옵션이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무조건이고 이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그는 무신론자였다. as 다음에 all of his family and most of his friends were.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거 도치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안 시켜도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국 사람이야. 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동사 주어 쓰겠어, 안 쓰겠어? 쓰지. 이것도 맞지만 이게 더 맞지. 이게 더 맞지. 둘 다 맞지만 이거로 쓰는 것이 합당하지. 그래서 우리 양태 접속사 as 뒤에는 이렇게 명사, 주어, 동사가 정치될 수 있지만 정치로 갈 수 있지만 as 다음에 동사, 명사, 주어 이런 식으로 도치 해서 또 많이 쓴다는 거예요. 특히 주어가 이것처럼 굉장히 길어질 때는 도치로 쓰는 것이 더 영어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처음에 쌤이 이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출제순위를 듣는 학생들 그 수준이 대충은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면은 한 에버리지 한 평균 우리가 국가직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한 60점, 50점에 6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은 다 이해할 만할 텐데 그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조금 좀 힘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게 워낙 기출된 문제를 바탕으로 그 위에 이제 그 문제를 바탕으로 이론을 쌤이 정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요. 이 수준 이상으로 출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 앞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수업을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근데 또 우리 국금사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또 굉장히 많은 또 기초 강의가 또 이루어질 것이니 이 영어가 기초가 안 되는 분들은요 섣불리 이런 거 먼저 공부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초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떤 기초 강의도 좀 들어가. 근데 또 한 가지 팁 말씀드리면 자기가 기초 없다고 해가지고 기초 강의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기초 없다고 느끼는 애들은 어느 정도 뭐가 좀 보일 때까지 계속 뭐 기초만 해도 큰일 나는 거야. 기초는 어떻게 됐든 한두 달 내에 끝내야 돼. 충분해.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뭐가 좋아져? 이해력이 진짜 좋아져. 이건 진짜 망고의 진리야. 기억력은 좀 떨어져도. 그래서 절대 영어 기초 공부는 2개월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본 궤도 타라. 충분히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제 다음에는 가정법을 쌤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왜냐면 아까 이제 if에서 생략돼서 뭐 하는데 학생들이 가정법 자체를 모르면 그걸 이해할 수 없거든요. 또 가정법은 특히 영어 좀 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가정법을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쌤이 가정법과 일반 직설법 그 if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이 아니다. 또 우리가 조건절을 가정법으로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밝혀줄 테니까 다음 시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